이번 시간에는 함수 작성 방법과 제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함수라는 건 어떤 명령어를 묶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때는 보통 파이썬에선 def라고 해서 definition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함수 이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함수 이름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명령어 묶음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콜론을 해서 이만큼의 공백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print hello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부를 때는 함수 이름 해서 함수 자체를 부르게 되면 얘는 펑션 메인에 있는 함수 이름으로 해서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시면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명령어의 묶음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더하기를 하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더하기를 하는 녀석. 그럼 이제 더하기를 하려면 두 수의 더하기를 하려면 숫자 두 개를 던지면 되겠죠. 숫자 두 개를 던질 텐데 그럼 이쪽에서도 그 숫자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변수를 선언하듯이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a, b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print a 더하기 b를 해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10이 a로 전달되고 이 10은 b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20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10이 여기에 전달되고 20이 여기에 전달돼서 여기서 그냥 사용이 돼버리고 끝나서 얘 자체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패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 함수에서 뭔가를 하겠죠. 뭔가 명령을 쭉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결과값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돼서 여기에서 돌아온 값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sum 1, 2, 3 이렇게 던지면 얘를 합쳐서 어떤 값을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반환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뭐 어떤 값을 반환해 주기 위해선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냐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얘한테 다시 돌려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가 20을 받아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프린트 결과, 혹시 헷갈리실까봐 결과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A에는 10이 갔고 B에는 10이 갔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리턴돼서 그 결과가 이 결과라는 변수에 저장됐고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해볼 텐데 이 A, B의 값을 받지 말고 A라는 곳에 10을 넣어서 다시 A를 선언하고 A에다 다시 저장을 해서 A를 돌려줄게요. 그럼 여기서 10을 돌리면 어떤 값이 되는가 하면 20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서도 A가 10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A를 던질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면 동작을 하겠죠. 함수 이름은 이렇게 돼서 얘 A 값을 받아왔으니까 20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때 A와 이때 A가 같은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A를 출력해 보죠. 그러면 A는 여전히 10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A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받았지만 얘가 쉐도잉이 돼가지고 이때 A는 전혀 다른 새로운 A예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사용되고 났을 때 이 돌아오는 A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값이 돌아오는 거지 A 자체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A가 없습니다. A라는 걸 선언한 적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A라는 걸 선언한 적이 없고 우리는 위에서 A라는 걸 10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에서 A에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A를 더 주고 이렇게 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이것도 없애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나면 여기서 에러가 터지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돌아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호출한 거예요. 얘가 호출해서 여기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local variable a가
referenced가 됐는데 before assignment, 그러니까 선언되기 전에 얘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여기서 이걸 썼거든요. A라는 걸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이 함수 안에서는 이 A를 읽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는 읽을 수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A 더하기 A 더하기 10을 이렇게 리턴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동작할까요? 이건 동작합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읽기만 할 때는 밖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를 수정하려고 한다면 이 A를 건드리고 있죠. 그쵸? 이 A를 건드리고 있는데 이건 허락되지 않아요. 이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A에 저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가 글로벌에 있는 A를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는 이제부터 무슨 A냐면 밖에 있는 A를 쓰겠다는 얘기랑 같아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글로벌 이런 키워드를 쓰는 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했을 때는 꽤나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키워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함수 안에 함수를 더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레퍼런스 타입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고, 다만 이거 하나는 봐두시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A에 append에서 10을 넣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A에 과연 10이 들어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10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 A는 뭐냐면 A는 실제 값이 저장된 게 아니라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여기에 대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수정이죠. 이건 분명히 수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이 허락되지 않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조작한다는 걸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값에 접근해서 이 값을 수정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떤 리스트의 값을 쓰면 글로벌 키워드 없이도 이런 어떤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활용해서 글로벌 키워드 없이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이제 제기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자, 이제 리커션이라고 하는데 제기입니다. 이 제기는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요. 정말 좋은데 처음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이 제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제기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구글에서 리커션이라고 쳐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리커션을 찾았는데 검색 결과는 안 나오고 이걸 찾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맨 위에 상단에 여기에 떠요. 이게 뭐냐면 리커션을 리커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유희를 해놨는데 제기는 이런 반복 같은 거예요. 무한 반복 같은 느낌이 바로 제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파이썬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제기를 이제 한번 해볼 텐데 def라고 하고 리크라고 하겠습니다. 리커션이니까 뭐 리크라고 해놓을게요. 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를 부를 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또 한 번을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함수를 불러서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되고 제기라는 게 프린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다시 함수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리턴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가 자기를 불러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다시 위로 가겠죠? 또 제기라는 걸 또 쓰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끊임없이 얘가 실행되면서 제기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이런 에러가 떠요. 리커션 에러인데 맥시멈 리커션 뎁, 그러니까 최대 깊이의 제기에 이게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이걸 터뜨려 버려요.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기를 했고 이 제기가 더 이상 이 파이썬에 허락된 제기만큼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탈출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while에서 true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if 어쩌고 저쩌고 해서 break 이런 식으로 탈출 조건을 써놨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얘가 무한반복처럼 되는데 여기에 탈출 조건을 하나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럼 이때 탈출 조건은 이제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10번 정도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받아야겠죠. 저쪽에서 줬으니까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잭이라는 걸 일단 출력을 할 텐데 만약에 n이 0이면 리턴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부를 때 어떤 수를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n-1 하나 줄인 값으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가 몇 번이나 제기가 찍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니다.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까지 찍혀요. 자, 보세요. 10에서 동작했죠. 9에서 동작하고 8, 7, 6, 5, 4, 3, 2, 1에서 동작하고 0을 받았을 때 얘를 쓰지만 이제 0이 됐으니까 리턴이 되면서 종료돼요. 그러니까 10부터 0까지 11개를 제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때 10개만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0이 되면서 탈출해버리기 때문에 0번째 얘를 쓰지 않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n까지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찍히겠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내려서 찍으면 0까지 찍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10부터 쭉 찍혔죠? 그럼 얘를 반대로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10까지 얘를 건드리지 않고요. 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바꿔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되죠. 보세요. 10을 줬고 여기서 바로 9, 8, 7, 6, 5, 4, 3, 2, 1, 0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선 0을 또 마이너스 1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조건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그럼 0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거꾸로 쭉 출력이 됐습니다. 이제 0부터 찍으려면 여기를 간단하게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찍혀 나가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사실 여러 번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 번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시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조금 바꿔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 보기에서 우리가 풀 문제는 이미 풀어봤던 1393번입니다. 자, n이 주어졌을 때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얘를 제기로 짜볼 거예요. 제기로.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제기로 짠다. n이 주어졌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일단 int input으로 해서 받을 겁니다. n이 주어졌는데 def recall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n이 들어올 텐데 일단 pass라고 해놓고 n을 부를 겁니다. recall해서 n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n이랑 recall n-1까지를 더해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뭘 쓰라고 했냐면 탈출 조건을 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 탈출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n이 1이라면 return 1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탈출 조건을 쓰고 이렇게 리콜 한 다음에 프린트로 얘를 찍어버리면 이게 완성이 될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3을 넣으면 6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우리 10이라는 건 대충 알고 있죠? 55? 55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한번 1000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터져요. 이 에러가 무슨 에러냐면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전에 이거 똑같거든요. 맥시멈 리커션 뎁스가 넘어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기가 지금 몇 번 안 된 것 같지만 얘는 이미 넘어가거든요. 그럼 sys 리커션 리미트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겠죠? 이 정도. 그래서 얘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얘가 제기를 몇 번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안 맞거든요. 제기가 이거보단 좀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거보다 한 두 줄? 두 개 정도? 더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뭐 맥스니까 이렇게 그냥 크게 늘려놔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얘를 한번 채점을 돌려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출. 이렇게 또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리커션으로 푼거나 이렇게 폼을 돌린 거나 메모리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시간은 약간 차이가 나요. 이게 파이썬에서의 리커션이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파이파이로 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최대 심도까지를 잘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메모리는 약간 줄어들게 되지만 시간상으로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리커션을 쓰는 게 약간은 페널티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리커션을 가지고 문제들을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